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요. 작은 카페 구석에 앉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서늘하게 울렸다.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귀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간신히 입을 뗐다. 그렇게 하시면 저희 회사 더 이상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여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옆에 앉아있던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앞을 향해 담담하게 뻗어 있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매일 새벽 5시 보호모를 쓰고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차에 조용히 거리를 쓸던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단 한마디 말로 대형 건설회사 회장을 떨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극적인 반전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궁금해 하신다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제 그 하루 전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겨울 아침의 희미한 햇살이 아파트 정원의 드문드문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압구정의 고급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고요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낙엽을 흩날리고 그 위로 박수진의 발소리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늘 그렇듯 푸른색 작업모를 쓰고 오래되어 빛바랜 청소복을 입은 채였다. 손에는 긴 대나무 빗자루가 들려있고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길가의 낙엽과 작은 쓰레기들을 쓸어 모았다. 빗자루가 콘크리트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유일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이미 오래된 습관이자 마음의 안식처 같은 것이었다. 23해째. 매일 새벽 이곳에서 시작되는 하루, 소지는 서두르지 않았다. 한 번 쓸 때마다 마치 누군가의 정원을 정성껏 가꾸듯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지나가는 행인 하나하나가 그녀의 손길을 밟고 지나갈 테니까 그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렇게 했다. 중년의 한 남자분이 운동복 차림으로 빠르게 걸어오다 그녀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아주마, 오늘 아침 공기 차갑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소지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웃었다.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잡혔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고마워요. 손님도 조심해서 다니세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소호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이런 작은 인사가 그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작은 온기였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작업복을 벗어 조심스럽게 개켜 가방에 넣었다. 3층에 있는 오래된 소형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엄마 왔어요. 유은스 의원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딸은 이미 아침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갓 지은 밥 위에 김치, 구운 고등어, 그리고 간단한 나물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한 상이었다. 소지는 신발을 벗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차려줬네. 고맙다. 세호연아.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아 끌어 식탁으로 데려갔다. 엄마 오늘도 힘들었죠? 빨리 앉아요. 손 시려울 텐데.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의 아침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서연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오늘 준호 오빠 부모님 뵙는 날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소호지는 잠시 멈칫했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엄마 괜찮아. 오히려 기쁘지.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 하지만 엄마 일 때문에 물어보면 어떡해요?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면. 스어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 살짝 물기가 맺혔다. 소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뜨거웠다. 스어연아, 엄마는 평생 네가 제일 소중해. 어떤 사람이든 엄마 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그 사람 문제야. 우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 스어연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엄마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소호지는 딸을 끌어안았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한 건 엄마야. 아직도 다 말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후가 되자 두 모녀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스요연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단아하게 묶은 머리, 은은한 메이크업. 평소에 밝은 딸이 한층 성숙해 보였다. 소지는 딸을 바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우리 서연이 진짜 예쁘다. 준호가 정신 못 차리겠네. 서연은 쑥스러워하며 웃다가 문득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 회색 정장 언제 사신 거예요? 엄마 진짜 멋있어요.
완전 여사장님 같아요. 소호진은 웃으며 옷깃을 매만졌다. 고급스러운 원단, 세련된 실루엣, 오래전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해둔 옷이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날을 위해 아껴둔 거야. 오늘처럼.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만약에 준호 부모님이 엄마 일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 무서워요. 소호진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돼. 엄마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누군가는 해야 하는 소중한 일이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다.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가족을 믿고 싶었다. 두 사람은 집을 나서 택시를 탔다. 롯데월 타워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애써 여는 창밖을 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소호진은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아주었다. 엄마가 옆에 있잖아. 무섭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추자 거대한 유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로비. 이곳은 그녀가 매일 청소하는 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소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그냥 엄마로서만 있어야지.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로비로 들어섰다. 가슴속에 숨겨둔 비밀은 아직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 비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쳤다. 차가운 바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그니엘 서울 호텔 118층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나무 테이블 위로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화려하면서도 숨막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피아노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오며 긴장된 공기를 달래려 애쓰는 듯했지만 박수진과 윤서연에게 이곳은 천국이 아니라 숫자가 숨겨진 투기장이었다. 한마디 말이 칼날이 될 수 있는 그런 곳. 두 모녀가 예약된 프라이빗 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강동욱과 한지영이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강동욱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고 일어나며 예의 바르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 눈빛은 두 사람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는 듯했다. 강동욱입니다. 준호 아버지예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지영은 붉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는데 사회적 미소는 입가에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까지 닿지 않았다. 어머, 두 분 다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서연 양 정말 예쁘세요. 여배우 같아요. 준호는 재빨리 서연의 의자를 빼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어머니, 이쪽이 서연이랑 서연이 어머님이에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른들, 처음 뵙겠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메뉴판이 펼쳐지자 강동욱이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집 거실인 듯한 태도였다. 여기 자주 오시나요? 음식이 꽤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값어치는 하죠?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이런 곳은 잘 오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미세하게 얼어붙었다. 한지영이 살짝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그러시군요. 그럼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겠네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질문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호기심과 경멸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서연은 손톱을 손바닥에 꽉 쥐었다. 수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환경미화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루마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강동욱의 표정이 굳어졌고 한지영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리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새벽부터 나가서 쓰레기 치우고 청소하고 그 수입으로 서연이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사립학교, 해외 유학, 요즘 교육비가 장난 아닌데요. 말투는 동정하는 척 했지만 그 안에 깔린 우월감이 적나라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어머니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그걸 배워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한지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가시는 날카로웠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며느리는 가정을 돌보는 게 우선이라고 믿거든요. 특히 쓰레기 치우는 일 같은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시죠? 요즘 사회가 워낙 복잡하니까
지위가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수진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일은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준호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서연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강동욱이 테이블을 가볍게 내리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랑, 준호야. 너 아직 어리구나. 현실을 봐라. 어떻게 우리가 친구들, 거래처 사람들에게 며느리 어머니가 청소부다라고 소개하라는 거냐?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다. 우리 준호는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임원급이고 곧 대표이사로 올라갈래야. 그런데 너희는 매일 새벽 쓰레기 줍는 사람.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나중에 우리한테 돈 달라고 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저씨, 너무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돈 필요 없어요. 저희는 사랑만 있으면 돼요. 한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거야.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 두 집안이 맞물려야 하는 거라고. 너희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걸 어떻게 우리 친척들에게 설명하라는 거니? 창피해서 죽겠어. 수지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의 고난을 떠올렸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서연이를 키우던 날들, 새벽 청소 일을 하면서도 몰래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그때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강동욱이 더욱 거칠게 몰아쳤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솔직히 불가능해요. 당신은 쓰레기나 줍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우리 준호랑 엮이려고 해요? 그 말에 서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흐느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나 이런 데 있을 수 없어. 준호는 당황해서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그 손을 뿌리쳤다. 오빠도 이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강동욱은 코웃음을 쳤다. 뭐가 문제야? 사실을 말한 건데 청소부가 청소부지.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바로 그 순간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검은색 고급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강동욱이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수진, 청구부동산그룹 회장. 한지영이 옆에서 명함을 보고 숨을 헐떡였다. 청구부동산그룹이요? 강남, 압구정, 청담, 한남동 땅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 수지는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온기가 없었다. 네, 맞아요. 강동욱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럼 지금 우리가 진행 중인 청담동이랑 한남동 프로젝트는 제 땅 위에 짓고 있는 거죠. 루마는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강동욱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한지영은 입을 가린 차에 눈을 크게 떴다. 준호와 서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진짜로 회장님이셨어요.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서연아, 아직 말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녀는 강동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방금 하신 말씀들 받아들여지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가자, 서연아.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일부터 강 회장님 회사와의 모든 토지 임대 계약, 협력 계약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강동욱은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외쳤다. 회장님, 제발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복도에 두 모녀의 발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그리고 그날 어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시그니엘 서울 호텔 프라이빗 룸 안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쏟아졌던 모욕적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윤서연은 눈물이 멈추지 않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 사이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을 뻗었다가 힘없이 내렸다. 강동욱은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동자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한지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려 했으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박수진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주 작게, 차분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처럼 차갑게.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멎었다. 수지는 천천히 검은색 핸드백을 열었다. 오랜 세월 정성껏 관리해온 고급스러운 가방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일반 종이가 아닌 새까만 배경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은은하게 빛나는 명함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마루대 느린 폭탄을 놓듯 강동욱은 여전히 약간의 경멸이 남아있는 표정으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박수진, 청구부동산 그룹 회장. 그는 명함을 다시 보고 세 번째로 확인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영이 옆으로 몸을 기울여 함께 읽더니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이 커졌다. 청구부동산 그룹이요? 한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강남, 압구정, 청담, 한남동 땅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 청구그룹 말인가요? 수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입가에 걸린 미소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두려움을 마주해온 사람의 미소였다. 네, 맞습니다. 강동욱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여전히 명함을 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럼 지금 저희가 진행 중인 청담동과 한남동 프로젝트는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떨어졌다. 제 땅 위에서 짓고 있는 거예요.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동욱의 거친 숨소리와 서연의 억눌린 흐느낌만이 들렸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이제 그 눈물에는 고통과 충격,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수지는 딸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오래 숨기고 있었어. 그리고 다시 강동욱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방금 하신 말씀들 받아들이셨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강동욱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지영도 눈물을 쏟으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희가 어리석었어요. 그저 아들 걱정에 일부러 모욕하려던 건 아니에요. 제발. 그러나 수진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통화 중에도 목소리는 여전히 무섭도록 차분했다. 여보세요. 프로젝트 담당 이사님, 저예요. 강건설과의 모든 토지 임대 계약, 협력 계약 전면 재검토해 주세요. 즉시 종료합니다. 내일부터 시행이에요. 청담동, 한남동 프로젝트 전부 중단하세요. 강동욱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수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회장님, 제발 저희 회사 망합니다. 가족이 다 무너져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잘못했습니다. 한지영도 울면서 매달렸다. 회장님, 저희가 바보였어요. 차별하고 무시하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수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눈에는 더 이상 연민이 없었다. 만약 제가 정말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시겠어요. 그 질문은 마지막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동욱은 고개를 푹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과하시는 건 제가 회장이기 때문이죠. 제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진짜 청소부였다면 여전히 저를 깔보고 모욕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끌어안았다. 목이 메어 터져 나왔다. 엄마, 미안해요.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이 참으셨다는 걸.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도 조용히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서연이를 원망한 적은 없어. 다만 네가 꼭 알아줬으면 했어. 사람의 가치는 직업에 있지 않아. 돈에 있지 않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에 있는 거야.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저는 여전히 서연이를 사랑해요. 어머니가 누구시든 제 집안이 어떻든 저는 서연이와 함께하고 싶어요. 수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만약 엄마가 진짜 청소부였다면 그 말을 지금도 할 수 있겠니?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하는 거지 어머니의 지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수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의 문제지. 그리고 오늘 내 가족은 보여줬어. 우리 사이에 진정한 존중은 없다는 걸. 그녀는 다시 강동욱과 한지영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청소하는 일이 더럽지 않다는 걸.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직업 하나로 사람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요. 강동욱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다. 회장님, 저희가 바뀌겠습니다. 제발 속죄할 기회를.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에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과해야 할 건 이 사회에서 매일 묵묵히 일하며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모든 노동자분들이에요.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일 공식 통보가 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곳과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문이 닫혔다. 뒤에서 한지영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시그니엘 호텔의 김 복대는 두 모녀의 가벼운 발소리만이 남았다. 서연은 어머니를 꼭 끌어안고 울었다. 그러나 이제 그 눈물은 자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지는 미소 지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따뜻한 미소였다. 서연아, 꼭 기억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주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야. 두 모녀는 그렇게 걸어갔다. 화려한 조명 아래로 점점 멀어지는 뒷모습, 그리고 그 방 안에는 한때 오만했던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린 차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권력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시그니엘 호텔 프라이빗 룸의 문이 닫히는 순간 두 모녀의 등 뒤로 처절한 울음소리와 절박한 용서 비름이 메아리 쳤다. 그러나 박수진과 윤서연에게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긴 복도를 따라 걸어 나오는 그들의 발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자 서울의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수지는 잠시 멈춰서서 딸을 꼭 끌어안았다. 서연의 어깨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메었다. 모르겠어요. 엄마, 화도 나고 아프고 그런데 또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엄마가 회장님이셨다니 왜 그렇게 오래 숨기셨어요? 왜 혼자 다 견디셨어요? 수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네가 다른 눈으로 날 보길 원치 않았어. 돈이나 지위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해줬으면 했어.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게 진짜 가치라는 걸.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났다.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불빛으로 도시를 수놓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매일 새벽길을 쓸던 어머니가 사실은 그 땅들 대부분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왜 일부러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서연은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맞아주었다. 갓 지은 밥 냄새,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 냄새,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 해온 평범한 집 냄새. 서연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수지는 조용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다.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엄마 여기 있어. 한참을 울고 난 뒤 서연이 붉은 눈으로 물었다. 엄마,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엄마 아프지 않으셨어요.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프지?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어? 네가 친구들한테 놀림받을까 봐. 네가 엄마 때문에 창피할까 봐.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내가 내 일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너한테 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 그래서 계속했어. 투자도 하고 회사를 키웠지만 그 일을 놓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사람의 마음은 겸손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 서연은 엄마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회장님이라서가 아니라 가장 착한 사람이시니까. 그날 밤 두 모녀는 어린 시절처럼 한 이불을 덮고 잤다. 수지는 서연을 꼭 안고 아주 오래된 자장가를 나지막이 불렀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해서 오늘의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났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작업모를 쓰고 빗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서연이 잠에서 깨어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엄마, 오늘도 가세요? 이제 안 하셔도 되잖아요. 수지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해야지. 돈 때문이 아니라 습관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모두가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거리가 더러워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잖아. 어떤 일이라도 다 소중한 거야. 서연아. 서연은 현관에서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작아 보이는 그 작은 그림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한편 강건설 본사에서는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동욱은 회의실에 앉아 얼굴이 창백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눈 밑이 거무스름했다. 테이블 위에는 청구그룹에서 온 공식 계약 종료 통보서가 쌓여 있었다. 한지영은 옆에 앉아 손을 떨며 서류를 쥐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주요 프로젝트 전부 그쪽 땅이었는데 다 끊기면 회사가... 강동욱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오만해서 내가 사람을 재단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가장 천박했던 건 나였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세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야윈 채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 밤새 생각했어요. 저는 서연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편견을 계속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동욱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가르쳤어. 지휘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틀렸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건설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프로젝트는 줄줄이 중단되었고 주가는 폭락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강동욱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였다. 그는 일부러 오래된 동네 골목을 걸었다. 새벽에 청소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말없이, 불평 없이 일하는 그들을 보며 처음으로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느 오후 강동욱과 한지영은 수진의 작은 아파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한 말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노동자를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제발 속죄할 기회를 주십시오.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으로 들였다. 차를 따라주고 맞은편에 앉았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사과하셔야 할 분들은 매일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모든 노동자분들이에요. 강동욱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뀌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분들을 지원하고 존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한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잃었지만 그게 필요한 수업이었나 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 바뀌신다면 그게 가장 소중한 결과예요. 문 밖에서 기다리던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연아, 모든 게 미안해. 내가 널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괜찮아. 서연은 엄마를 돌아보았다. 수진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 다시 해보고 싶어. 이번에는 진심으로,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 때문에. 준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 수지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적어도 오늘은 한 걸음 나아갔다. 그리고 그 후로도 매일 새벽 수지는 빗자루를 들고 길을 나섰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멈춰서서 깊이 허리를 숙이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청소부가 회장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회장이라도 청소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야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